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라운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오늘은 성과 코칭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컨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미국의 경영학자이자 컨설턴트였던 짐 콜린스가 만들어낸 컨셉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분이죠.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비전과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그 꿈과 비전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 짐 콜린스의 표현을 비르자면 잔인한 현실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타임라인과는, 기대했던 타임라인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된다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나 상황들을 직면하거나 하는 것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마주하더라도 그런 잔인한 현실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면서 우리의 비전과 꿈을 현실에 나가는 여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의 스톡데일은요,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미국의 예비역 중장,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분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스톡데일 중장은 베트남 전쟁 당시 베트남군의 포로가 돼서 8년간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독방에서 수용소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겠죠. 포로가 돼서, 적군의 포로가 돼서, 그것도 독방에서 8년이란 긴 시간 동안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수용소 생활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정신이 붕괴돼서 거의 폐인이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스톡데일은 그 수용소 생활을 무사히 견뎌내고 현실로 돌아와서 미국으로 다시 복귀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가서 중장으로, 군인으로서 커리어를 마감을 했죠. 짐 콜린스가 이 스톡데일을 만나서 우연히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을,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스톡데일이 하는 말이 자신은 한 번도 이 수용소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언젠가 이 수용소에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이 수용소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자기 인생의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하죠. 자, 짐 콜린스가 이 말을 쭉 듣고 있다가 그 스톡데일 중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처럼 수용소를 무사히 마친, 수용소 생활을 무사히 마친 사람이 아니라 수용소 생활 중에 안 좋은 선택을 했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당신과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거죠? 라고 짐 콜린스가 이 스톡데일 중장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톡데일 중장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들은 긍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아한 대답이죠. 본인이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스스로 긍정주의자인 것처럼 대답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와 다르게 극단적인 선택, 좋지 않은 선택을 한 사람들 역시 그 수용소 생활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긍정주의자였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짐 콜린스가 당황을 했다고 하죠. 자, 그리고 나 스톡데일이 자신이 말한 긍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줬는데, 이런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때에는 이 수용소를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돼도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다음에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여기서 나갈 수 있겠지.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돼도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크리스마스에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 결국에는 자신이 가진 기대와는 다른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자 결국엔 실망하고 스스로 그 수용소 생활을 견디질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주는 교훈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
우리의 비전과 꿈, 성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버리지는 않아야겠죠. 그것을 간직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성과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전을 현실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타임라인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일이 진행된다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나 일을 마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언제나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한편 그런 것들과 마주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저 먼 우리 미래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뤄내야 할 청사진에 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몸과 다리, 우리 행동은 현실 가운데서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잔인한 현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답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답에 대한 힌트를 바로 이 스톡데일과 비슷하게 굉장히 극한의 환경을 견뎌낸 또 한 명에게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을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 홀로코스트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이 있었죠. 유대인 학살이 가장 잔인하게 이루어졌던 장소 중 하나이죠.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유대인인데 그 수용소 생활을 견뎌내고 이분 역시 현실로 복귀해서 정신의학자였던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가며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자, 이분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연관되는 단어가 이분이 만든 어떤 치료법 중 하나인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이 로고테라피는 이분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바로 우리말로 하면 의미치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의미치료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인간의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고 삶에서 적절한 의미를 발견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비교적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사고방식, 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의미치료입니다. 자, 우리가 잔인한 현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비전이나 꿈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잔인한 현실을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그 현실이 때론 버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 중 하나가 그 일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아, 내가 이 목적, 그러니까 비전이나 혹은 꿈을 추구해 나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 기대와는 다른 상황,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일에 숨겨져 있는 그 일 이면에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관념과는 다르게 그 일들을 해석할 수가 있고 그런 잔인한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는 현실적인 노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스톡데일 패러독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이해하면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자,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개념을 주는 교훈은 뭐냐면 절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향해 또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잔인한 현실들이 있죠. 여러분의 기대와는 다른 타임라인,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 어려움들. 자,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부딪혀서 맞닥뜨리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이 일상을 보내실 때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시간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마다 항상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발견해 보십시오. 자, 그 의미를 발견하려면 전제가 있어야겠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받쳐줘야지만 여러분이 어려움과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의 성과가 놀랍게 그런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과 코칭 13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